신인간혁명 29권 이케다 다이사쿠 원뉴 신이치는 날마다 인도의 지도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는 일이 즐거웠다. 2월 9일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펼쳐졌다. 오전 11시에는 바사파 다나파 자티 부통령을 만나기 위해 뉴델리에 있는 관저를 방문했다. 녹음이 우거진 관청거리 한쪽에 청초한 흰색 건물의 관저가 있었다. 인도의 하얀색 민족 의상을 입은 자티 부통령은 조용한 철인 정치가다운 풍모를 풍기는 66살의 신사였다. 회담은 아소카 왕과 카니슈 카왕 등 불교와 인연이 깊은 고대 인도의 왕에 관련된 이야기와 그 정치 철학에서 시작되어 타고르의 숭고한 정신과 평화주의까지 이르렀다. 신이치가 부통령에게 인생의 모토를 묻자 인간적일 것, 정신적일 것, 도덕적일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라고 곧바로 대답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정치를 하면서 중요한 점은 인격의 순수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개인의 내면과 정신 세계의 평화를 확립하는 일이 근본이며 그것을 전 인류에게 넓혀 현실 세계를 석존이 말한 정토로 바꾸고 싶다는 것이 부통령의 의견이었다. 신이치는 두 팔을 크게 벌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라고 찬동을 표하고 그것이야말로 창가학회가 지향하는 인간혁명을 기축으로 하는 평화운동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 아동의 해를 맞아 어린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인도의 과제를 물었다. 인도의 어린이도 세계의 어린이도 가장 큰 문제는 건강 증진입니다. 그리고 건강해지려면 충분한 의료, 약품, 식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통령은 먼저 생존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에는 선진국처럼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좋은 의료시설이 있는 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개발도상국에는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어린이가 많다. 세계가 늘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는 어린이들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일이다. 자티 부통령이 잠시 시선을 떨구었다. 걱정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이윽고 차츰 생기를 되찾는 듯 눈빛이 반짝였다.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을 위해 인도를 발전시키겠다는 결의의 눈빛일지도 모른다. 이번 인도 방문에서 신이치는 어린이들과 최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형제 자매에 관해 물었다. 그러면 12명이었는데 3명은 죽고 지금은 9명입니다. 라는 등 형제 자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자주 화제에 올랐다.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았다. 영세 아이 사망률도 꽤 높다고 한다. 먼저 무엇보다도 인간은 끝까지 살아야 한다. 부통령은 이 절실한 과제와 마주하고 격투했을 것이다. 인도에서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생계에 보탬이 된다는 말도 있다. 어린이들은 부모가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밥벌이를 할 수 있다. 사회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이가 많아야 생활이 편해진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가난하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게 되고 결국 인구 과잉으로 이어진다. 대국 인도의 지도자가 아는 고뇌가 느껴졌다. 부통령이 말을 이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린이의 인격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인데 인격 형성을 위해 도덕과 정신의 길을 걷도록 해야 합니다. 신이치는 인도의 지도자들이 미래의 발전을 위해 인도의 깊은 정신성을 청소년에게 전하고 교육에 힘쓰고 있음을 강하게 느꼈다. 21세기의 세계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차관점이라고 생각했다. 물심 양면으로 어린이를 지키고 키우는 일은 어른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그러나 어린이를 그보다 백갑절이나 더 존중하라. 그리고 더러움을 모르는 영혼의 순수함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라. 이 말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잠언이다. 사회의 새로운 개혁은 미래에서 온 사자인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빛을 보내는 일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좋다. 자티 부통령과 회담한 9일 오후 신이치는 교육교류의 일환으로 도서를 증정하기 위해 뉴델리에 있는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를 방문했다. 이 대학은 그 이름이 나타내듯 고 자와할랄
네루 총리의 사상을 기조로 하여 새로운 학문을 창조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언어 학부를 제외하고는 대학원 과정만 있는 국립대학원 대학이다. 당시 학생은 총 2,200여 명이고 교수진은 약 500명이었다. 신이치는 이번 방문으로 코체릴 라만 나라야난 부총장을 만나 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기뻤다. 인도 사회에는 불가 촉천민이라고 해서 카스트 제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차별받는 최하층민이 있다. 부총장은 그 출신이지만 국가를 책임질 인재로서 기대받고 있었다. 인도가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큰 장벽은 바로 카스트 제도였다. 이미 카스트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지만 그 관습은 뿌리 깊게 남아 있었다. 태생에 따라 인간에게 귀천의 딱지를 붙이는 제도와 정면으로 대결하여 인간은 태생이 아니라 행위로 천해지기도 하고 귀해지기도 한다고 설한 사람이 석존이다. 마하트마 간디도 인도의 독립과 더불어 가장 천대받은 최하층 불가촉 천민이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리잔 신의 자식이라고 부르며 최대로 존경했다. 도시에서 카스트 제도는 직업 카스트로서 세분화되어 청소 하나만 보더라도 바닥을 청소하는 사람과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의 카스트가 다르다. 하지만 카스트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런 만큼 이 제도를 없애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편견과 차별을 초래하는 카스트 제도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없애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려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처의 생명을 갖춘 존엄 무비한 존재이다라고 설하는 법화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라야나 부총장은 1920년에 인도 남부의 케랄라 주에서 칠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집은 가난했지만 공부를 좋아하는 소년이었다. 형과 누나는 초등학교를 단념하고 자신들 대신 나라야나를 초등학교에 보냈다. 나라야나는 먼 길을 걸어서 통학했다. 눈에 띄는 책이나 신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고 메모했다. 수업료를 내지 못해 교실에 들어가지 못할 때도 있었다. 고생에 고생을 거듭한 끝에 트라방코르 대학교 훗날 케랄라 대학교에 진학해 수석으로 졸업했다. 대학이 있는 도시는 일찍이 간디가 차별 철폐를 위해 투쟁한 인권 투쟁의 무대였다. 나라야나는 대학 강사와 저널리스트로 활약하다가 장학금을 받아 런던 정치 경제 대학교에 유학하게 되고 이곳에서도 최우수 성적을 거두었다. 귀국할 때 정치학자인 헤럴드 레스키 교수가 네루 총리 앞으로 소개장을 써주었다. 네루와 만난 이때부터 나라야나의 인생은 바뀌었다. 외무부에서 일하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고 외교관으로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버마, 훗날, 미얀마, 일본, 영국 등에서 근무하고 타이, 터키, 중국 대사를 역임한 뒤 1979년 네루대학교 부총장에 취임했다. 나라야난의 존재는 카스트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인도에서 편견을 타파하는 선구적인 힘이 되었다. 인간의 삶의 방식이야말로 사회 변혁을 촉구한다. 네루 대학교에 도착한 신이치 일행은 부총장실로 안내받았다. 그곳에는 백발의 안경을 쓴 나라야난 부총장이 온화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네루 대학교에 어서 오십시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중의 대학자이신 나라야난 부총장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야마모토 선생님을 우리 대학의 일일 교수로 모시겠습니다. 당치도 않습니다. 일일 학생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 폭소가 터졌다. 신이치는 나라야나 부총장과 함께 도서 증정식이 열리는 회의실로 갔다. 부총장은 걸어가면서 대학의 개요를 설명하고 저는 배우지 못한 인도의 민중을 위해 학생들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신이치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었다. 대학은 대학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헌신하기 위해 있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기 때문이다. 회의실에서 열린 도서 증정식에서 인사에 나선 부총장은 평화와 국제 이해의 실현을 지향하는 네루 대학교의 건학 정신에 비추어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창가학회 일행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네루 대학교는 특히 일본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일본의 경제, 사회 발전 등도 학습, 연구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자리에는 학부장과 교수 그리고 일본어를 연구하는 학생들이 참석했다고 소개했다. 증정식에서는 일본어를 전공하는 여학생 4명이 벚꽃을 일본어로 합창했다. 발음도 정확하고 노랫소리도 아름다웠다. 일행은 큰 박수를 보냈다. 여기저기서 앙코르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의 요청에 여학생들이 봄이 왔다를 부르고 그중 한 사람이 일본의 포크송인 이 넓은 들판 가득을 독창했다. 모두 빨려 들어가 듯 귀를 기울였다. 신이치는 여학생들에게 마치 일본에 돌아온 듯한 기분입니다. 최고의 환대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했다. 또 교수진에게 멋진 노래를 불러준 학생들에게 최고 학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자 웃음이 일었다. 신이치는 그저 책을 증정하는 의식이 아닌 마음과 마음을 서로 나누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유대를 맺는데 도서 증정식을 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신이치는 일본과 인도 사이에 맺은 정신 문화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 교육, 문화 교류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하고 기증할 일본어 서적과 영어 서적 1000권의 도서 목록을 부총장에게 전달했다. 나라야난 부총장도 신이치와 마찬가지로 도서 증정을 단순히 책을 주고받는 의식으로 끝내고 싶지 않은 듯했다. 부총장은 신이치에게 부디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라고 말하고는 교수와 학생들에게 자기소개를 하도록 했다. 자연스럽게 간담으로 이어졌다. 어느 남학생이 손을 들고 신이치에게 이렇게 물었다. 저는 창과학회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박사학위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만 야마모토 선생님은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장이 바로 설명했다. 요컨대 저 학생에게는 야마모토 선생님이 연구 대상입니다. 예? 무엇이든 질문해 주십시오. 당신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쁩니다. 신이치는 질문 하나하나에 정중히 대답했다. 청년을 가벼이 여긴다면 미래를 가벼이 여기는 일이 된다. 내류는 청년은 내일의 세계이다. 내일의 세계는 여러분의 어깨에 달렸다고 외쳤다. 신이치는 대답할 때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다음 질문을 해주십시오 라고 확인하며 이야기를 진행했다. 부총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이 모습을 바라보았다. 간담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부총장이 오늘은 학생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한 학생뿐 아니라 모든 참석자가 창가학회와 야마모토 선생님의 인품을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신이치가 황송해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저야말로 신세가 많았습니다. 청년들과 교류하는 자리를 가져 가장 유익한 한때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부총장님과 충분히 대화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한 줄로 서서 눈동자를 빈대며 일행을 배웅했다. 신이치는 학생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눴다. 청년의 눈동자는 미래를 비춘다. 그 눈동자가 빛나는 한, 그 나라의 미래는 희망으로 빛난다. 신이치는 나라야난 부총장과 맺은 우위를 소중히 하면서 그 뒤로도 일본과 인도에서 여러 번 만났다. 나라야나는 1984년에 케랄라주에서 하원 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다. 외무 담당 국무장관 등을 거쳐 1992년에는 우인인 국회의원이 강하게 추천하여 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상하 의원 선거 결과 놀랍게도 찬성 700표, 반대 1표로 부통령에 취임했다.